인생이 진짜 한참도 못 보는 것 같아. 그지? 놀랬지? 15번부터 좀 볼게요. 아, 이거 씨. 일년에 제가 이제 가르쳐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나올 때마다 당황스러워요. 1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데 얘들아 막 어지럽고 그러면은 무리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그냥 누워있어. 어지럽고 그렇다고 누운 다음에 안 어지러운데 어지럽다고 하지 마시고. 15번 이어서 합시다. 15번부터 좀 진행할게요. 이번 타임에 5개를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서둘러서 해볼게요. 양수 A. 뭔가 집중이 잘 안 된다, 그지? 중심이 1,0에 있는 원을 A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다. 원 C'C의 중심을 지난다. 상황을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자, 중심이 1,0에 놓여 있는 거를 적당히 평행이동 시켰다라는 뜻인 것 같고, 그 원 C'C의 중심을 지난다. 얘가 옮겨지면서 여기를 지나야 되게끔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옮겨졌다라고 할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지. 이렇게 옮겨졌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 요 놈이 C고 요게 옮겨진 원이야. C'. 자, 직선이 두 원에 모두 접한다. 그 공통접선이라는 뜻인 것 같고요. 여기 4x 빼기 3y 더하기 21은 0 이렇게 있지? 이 직선은 일단 기울기 자체가 3분의 4예요. 기울기가 3분의 4고 기울기가 양수라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거든. 그래서 얘거나 그지? 또는 위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거 y절편도 좀 볼까요? 그 y는 3분의 정리를 하면 더하기 7이니까 얘가 아니고 이 위에 정리면 얘겠다. 이렇게 생기는 얘기죠. 요놈 그지? 요놈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직선이 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BR, 이 상태에서 ABR 갖다가 찾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중심이 A랑 B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동한 거죠. 여기가 원래는 1,0이었다가 A만큼 이동했고 B만큼 이동해서 중심이 이제 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중심은 지금 현재 1 플러스 A, B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반지름은 안 바뀌었고 이런 상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반지름 길이를 그냥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첫째로는 요 식을 갖다가 세우게 되면 이제 중심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식을 일단 요렇게 쓰는 게 가능하고요. 반지름 길이는 변화 없으니까 그냥 R제곱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걔가 이제 1,0을 지나는 거라서 여기다가 1,0을 갖다 대입한다. 요식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을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이제 식의 형태가 굉장히 간단해지거든요. 요게 성립합니다. 요거 1,0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 게 요거죠. 밑에. 일단 두 번째로는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R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거리를 땡긴 게 반지름 길이가 나온다. 요거 이제 계산해도 될 것 같아요. 1,0부터 여기 이 직선까지 거리를 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절대값의 3, 4, 5겠죠? 이게 이제 거리가 되는데 이 거리값이 반지름이랑 같아야 됩니다. 반지름은 R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반지름의 값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따라서 계산하시면 5거든요. R 값이 이제 5가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다. 이렇게 해서 한 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리를 땡긴 것도, 자 여기서 거리를 이렇게 땡긴 것도 이것도 반지름길이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예로부터 다시 중심 좌표인 1 플러스 a, b까지 거리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4 더하기 4a 빼기 3b 플러스 20 거기 절대값에 5죠? 요게 다시 반지름 길이가 아까 R5 나왔었죠? 얘가 5가 돼야 돼요. 이걸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이렇게 할게요. 4a 빼기 3b 그 상수 쪽 계산하고 4 더하기 20을 계산하시면 25지? 이렇게 25 닫고 얘가 25가 됩니다. 그러면 상황은 두 가지인데 3a 빼기 3b 더하기 25가 되거나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a가 양수, b가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때 4a 빼기 3b 값이 0 또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두 가지 상황을 다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지금 여기 이 첫 번째 상황은 4a 값이 3b가 된다. 얘랑 연립해야 돼요. 얘랑 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상황은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게 편안하니까 요거 놓고 그냥 계산해 볼게. 거기다 이게 편하다 보니까 b 값이 3분의 4a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a 제곱 더하기 2분의 16a 제곱까지가 25가 됩니다. 맞지? 그러면 9분의 25a 제곱 이게 25가 됩니다. 그러면 a 제곱의 값이 9가 돼야 되고 a가 3이 돼야 돼요. a는 양수여야 돼. 이렇게. a 값에 3 집어넣으면 b 값은 4가 나오는 거죠. b가 4가. 문맥상 얘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5니까 3개 다 더하는 거죠. 3 더하기 4 더하기 5 계산하면 12 나오네. 그죠? 이렇게. 자, 16번 5분밖에 안 남았어. 얘들아,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 문제 알겠지? 그림 보고 맞추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그 생긴 모양의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역삼각형 이런 건데 이렇게 이놈이 지금 fx의 y다. 기본 함수도 주고 얘가 fxy다. 얘를 좀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만드는 녀석이냐면 제가 이놈은 여기 y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무조건 묶어야 돼요. 묶어야지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됐는지가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보니까요 x랑 y랑 자리가 한 번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자리가 바뀌었고 y 앞에는 마이너스도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상 이렇게 될 것 같거든. 첫 번째, 일단은 자리를 바꾼다는 거는 y는 x 대칭시킨다는 거예요. 일단 y는 x 대칭시키면 식이 y랑 x가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y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x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x축 대칭을 시켜. 그러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은 뭘까? 무슨 이동일까? 마지막은 평행 이동이거든요. 식인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돼 있잖아요. 따라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지 이 y 자리에 y 마이너스 1이 대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상 요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대칭시키고 x축 대칭 다시 시키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하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순서대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요놈부터 y는 x 대칭시키면 얘가 y는 x 대칭, y는 x죠. 대칭시키면 모양이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 확인. 그 다음에 이걸 다시 x축 대칭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겠지. 이런 삼각형 이렇게 넘어가겠죠. 여기까지 x축이지. 이걸 다시 y축 방향으로 한 칸 올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최종 모양이? 얘가 한 칸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모양을 갖게 되죠. 요거 골라보시면 돼요. 몇 번이야? 3번에 보입니다. 3번. 그죠? 정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3번입니다. 요 흐름대로 생각을 해달라는 뜻이 17번. 자, 점 P1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P2 그대로 가볼게요. 1,2를 여기가 P1인데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근데 요거는 조금 칸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칸은 이제 y는 x라는 이제 직선을 그어놓고 생각을 해볼게.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는 걸 P2라고 하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2가 대칭되면 2,1로 넘어가겠죠. 1로 넘어가겠죠. 여기가 P2 이런 상황. 그 다음에 P2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점을 P3이라고 하죠. P2를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 원점 대칭 하면 여기 반대로 넘어가는 거잖아. 1로 넘어가는 거잖아. 원점 대칭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여기가 P3. 점 P3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4라고 하죠. 얘를 다시 요 y는 x 얘에 대해서 다시 대칭해서 넘겨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가 P4. 이와 같이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과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가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 봐봐. 이게 시작이었고 y는 x 대칭에서 넘어갔고 원점 대칭에서 넘어갔죠. 다시 y는 x 대칭에서 넘어갔죠. 원점 대칭하면 다시 P1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P4잖아. 그 다음이 P5지. 그러니까 얘랑 P5가 같은 거야. 다시 얘가 넘어가면 얘랑 P6이 같은 거고. 규칙 보이죠? 규칙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P111 같은 경우는 얘를 뭐로 나눈 나머지를 봐야 된다. 4지 4. 이게 규칙입니다.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는 그 끝에 두 자리만 4로 나눠서 나머지를 보시면 돼요. 11을 4로 나누면 나머지 3이지. 그래서 얘는 P3이라고 해요. 그래서 P3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얘인 거죠. 이게. 그래서 P3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게 P3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18번. 훔치지 마! 다 풀고 끝내야 돼. 아, 애매하게 끝낼 수가 없어. 얘들아,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야. 알겠지? 막 어지럽고 이러면은 그냥 누워있어. 알겠지? 18번. y는 EX. 뭐야, 왜? 너 어지러? 어지럽해줘? 18번입니다. y는 2x 빼기 4. 자, 이거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직선이 얘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에 대해서 대칭시키래요. 얘가 대칭축이 되는 거고, 그게 1,a를 지난다. 상황만 그냥 보죠. 대칭축의 역할을 하는 애는 지금 현재 얘입니다. 얘. 이렇게 된 게 이게 대칭축, 이게 축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이 축에 대해서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가 지금 1일 때 기울기 2니까요. 얘를 넘기는 거거든. 얘가 현재 y는 2x 빼기 4 이렇게. 어떻게 넘기는 거냐면 이런 거.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이 대칭축에 의해서 넘긴다. 이렇게 넘어가거든. 예를 들어서 이 점 같은 경우는
이 축에 의해서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 이런 점이 있잖아. 그 두 점만 옮기면 될 것 같아. 두 점 옮겨서 갈게요. 여기 0, 마이너스 요거를 옮길 거고 요거에 대해서 옮기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x절편 옮겨요. 여기 x절편이 지금 1,1 얘를 이 축에 대해서 넘깁시다. 넘기면 여기 찍히는 거예요. 요거 구할게요. 요거랑 요거 구해서 직선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0, 마이너스 4를 넘겼다라고 했을 때 너무 귀찮아. 그 여기를 x, x1, y1이라고 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점이 축을 지난다. 이렇게 풀겠습니다. 이게 축이 y는 마이너스 x1인데 여기 중점 좌표를 뽑아보면은 이 중점 좌표 뽑으면 2분의 x1이잖아. 2분의 y1 빼기 4 이렇게 되고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집어넣으면 자, 식이 하나가 성립을 한다. 첫 번째는 대입하면 돼요. 2분의 y1 빼기 4 마이너스 2분의 x1 더하기 1 이렇게. 그 다음에 수직 조건 처리를 해주시고요. 수직 조건. 그 수직 조건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기울기가 1이라는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 그래서 x1분의 y1 더하기 4 여기 기울기인데 여기 기울기가 1이니까 두 개 연립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거 정리하면 자 y1 빼기 4 마이너스 x1 플러스 2 x1 더하기 y1은 6 두 번째 거 정리하면 x1은 y1 플러스 4 위에 거에 대입하시면 돼요.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 얘로부터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2y1이 2니까요. y1 1 나와요. y1 1 나오고 x1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5,1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같은 방법을 적용을 해요. 요거 마찬가지로 여기를 x2, y2라고 놓고 이 녀석과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여기 좌표를 이렇게 놓고 요게 대칭 관계다 이렇게 해서 식 놓겠습니다. 다시 중점 여기 중점 좌표를 뽑으면 되고요. 여기 중점 여기야 중점 좌표는 평균이에요. 2분의 x2 더하기 2 y 자 2분의 y2 이렇게 뽑으시면 중점입니다. 얘가 다시 여기를 지나 그래서 여기다가 쑥 대입을 하시면 2분의 y2는 마이너스 2분의 x2 더하기 2 플러스 2배에서 정리하면 y2는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2 플러스 나가서 이런 관계식을 얻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울기 마찬가지로 이 두 점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1이어야 돼요. 수직 관계여야 돼요. 그래서 x2 빼기 2분의 y2는 1이다. 그러면 y2가 x2 빼기 2랑 같은 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시면 2x2 값이 2가 나오면서 x2는 1이 되고 x2가 지금 1이기 때문에 y2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y2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 목표는 주황색 직선이었거든요.
주황색 직선의 두 점을 구한 거예요. 여기 구했고 여기 구한 거. 그래서 얘랑 얘 이렇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정답이겠죠. 자, 직선식을 갖다가 세워보면 세울 것도 없겠다. 그 직선이 이건 근데 우연이야. 운이 좋았던 거야. 이 직선이 1,a를 지납니다. 얘가 1,-1이지. a가 마이너스. 이건 우연입니다. 우연. 알겠죠? 얘가 마이너스 1. 내가 옮긴 점이 우연스럽게 이쪽으로 옮겨진 것이지 직선을 찾아야 됩니다. 원래 직선 찾아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자, 마지막 문제 풀고 일단 오답은 마무리할게요. 자, 19번. 야, 이게 마지막 시간이냐? 오늘 진짜 오늘 니네 뭐 했어? 니들이 한 게 뭐 있어? 다 내가 풀었지. 19번. 다음 시간에 시험 2개 봐야 돼. 자, Q. 여기 위에 있는 점. Q, P. 여기 Q. 원 위에 점 Q. 직선 위에 점 P. 그리고 A는 고정점. 좀 더 잡을게요. A.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요경 구한. AP 플러스 PQ의 최소값 구한. 이 두 길이의 최소값 구한. P는 움직이는 점인데 대칭축 이거. 얘를 넘겨요. 넘겨. 대칭시켜서 넘겨. 이렇게 넘어가. 그걸 A'이라고 할 거고요. 나는 A'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좌표를 놓은 거예요. 현재 이 직선은 x-2y 빼기 2는 0이에요. 3,3을 넘긴 거고 마찬가지로 풀어요. 여기 좌표를 어쨌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중점의 좌표를 뽑아서 여기 중점 좌표를 뽑아서 자, 2분의 x 더하기 3 2분의 y 더하기 3 그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문자가 헷갈린다 선생님이 여기를 a, b라고 주세요. 헷갈리지. a, b 그러면 여기가 a, b x랑 y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시면 2분의 a 더하기 3 빼기 b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3y 틀렸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야 돼. y 자리에 얘를 넣는 거니까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 다음 빼기 2는 0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얘의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수직인 놈의 기울기는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여야지 수직 관계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따라서 두 점 기울기 다시 계산합니다. A 빼기 3분의 B 빼기 3 이게 지금 기울기인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요. 얘를 한번 정리할게요. 얘를 한번 정리하시면 B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A 더하기 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정리하면 나와요. 얘를 먼저 정리를 해도 좋은데 첫 번째 거를 정리를 먼저 할게요. 여기 조금 지저분하게 두 배 해서 정리하면 돼요. 이거 정리하면 되고 A-2B 값이
계산해서 넘어가면 빼기 10, 빼기 7, 7 이렇게 넘어가고 요 B자리에 얘를 넣는 거죠. 여기다 넣고 정리를 해. 마이너스 2 분배 법칙이 플러스 4A 마이너스 18까지 같이 5A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를 18 넘어가니까 25가 되죠. A 값은 5인 겁니다. A가 5니까 A 값을 여기다 5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내가 구한 게 뭐냐면 여기 좌표. 나 여기 왜 구했지? 여기 좌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 좌표가 5, 마이너스. 근데 이걸 왜 구한 겁니까? 그럼 목표는 이거잖아. 최단거리 아니야? 최단거리. 그치? 목표는 A, P, P, Q의 최소값이니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겠지. 중심,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일단 거리를 당긴다. 어디까지? A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당겼을 때, 당겼을 때 이렇게 나오죠. 최단 거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Q의 위치는 여기여야 해요. 여기가 Q여야 하고, 여기 있지 여기? 여기가 P의 위치여야 돼. 그래야지만 정답이 이게 정답이에요. 이 노란색 선분이 최단 거리입니다.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이 길이 합이겠죠. 그렇죠?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같으니까요. 이렇게 가는 게 이거랑 길이가 같겠지? 그래서 얘가 최단 거리인 거야. 따라서 5,-1로부터 여기 0,3이에요. 0,3까지의 거리를 구하시고 반지름을 한번 빼면 돼요. 저쪽에서. 계산 여기다 하겠습니다. 0,3까지 점점거리로 계산해서 루트 25 16이지. 반지름 몇 짜리냐? 반지름 1짜리. 여기서 1을 빼는 거야. 이렇게. 자, 내가 여기서 점점거리로 구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41이 나오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정답이지.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를 한번 빼서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정답은 루트 41 빼기 1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스텝 2 오답까지만 좀 정돈을 할게요. 알겠죠? 진도는 나가야 되겠는 상황이어서 이쪽 오답은 다음 시간에 좀 봐드릴게요. 이쪽 오답은 제가 다음 시간에 체크하고요. 오늘은 집합 쪽. 지난번에 집합을 살짝 설명했는데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00쪽까지 문제 푸는 거였고, 맞니? 오늘은 조금 어려워. 오늘 들어가는 집합은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다 가르친 것 같고, 처음 배우는 표현 방법이다 보니까 공부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100쪽까지. 100쪽 그때 설명드렸죠. 일단 오늘은 대표 3번이랑 4번 해볼게요. 대표 3번, 대표 4번. 이 두 개가 좀 어려워. 자, 특정 원소를 갖는 부분 집합. 설명 한 세월 걸린다 이거. 잘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봐. 아픈 사람 있어요? 마음이 아프니? 제가 저도 약간 예전에는 뭐지? 어지럽 빼줘. 제가 예전에 기절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절을 왜 했냐면 헌혈하다가 기절했어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헌혈을 하는데 헌혈하면 초코파이 준대. 그래서 했어. 전혈이었죠. 전혈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뭐 혈소판만 이제 지금 기증한다던가, 전혈은 피 자체를 뽑아서 기증하는 거야. 전체를. 그 혈소판 같은 경우는 혈소판만 걸러낸 다음에 피를 다시 집어넣거든요. 근데 전혈은 피 자체를 뽑아서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전혈로 했다가 기절 한번 했어요. 와, 그때 처음 느껴봤어. 아, 이런 거구나. 갑자기
아마 비슷했을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이제 앞이 딱 어두워지면서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고 똑같아 비슷해 증상이. 그리고 나는 이제 계속 막 메스껍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자꾸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거 막 저 여기 좀 봐드려서 좀 이상하다고 음상태가. 근데 그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뭐냐면 식은땀이 막 나잖아요. 그때 바람을 쐬서 이 식은땀을 식혀주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됐어. 알겠지? 너나 춥니? 괜찮아. 견뎌야지. 남자인데. 너 나중에 군대 갈 거잖아. 가면 혹한기 훈련도 하거든요. 기대하세요. 영하 막 15도인데 밖에서 막 자. 신나고 몸 이렇게 넣어가지고 재밌어. A 유형 3번이다. 어렵다. 근데 아이디어를 설명해 줄게. 알겠지? 근데 이건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해. 자, 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개수. 근데 봐봐. 내가 아이디어를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시작을 일단 하나로 해볼게. 그 A의 원소 형태가 2, 3, 6, 7, 9, 10, 12. 자, 이렇게 되겠지. 이거부터 처리하자. 봐봐. A의 자 부분 집합 중에서 자 이거부터 처리해 볼게요. 3을 반드시 원소로 간다. 이것부터 가보자.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 X 이렇게 처리해볼까요? 자, 요거 가볼게요. 요거 부분 집합 중에서 좀 어렵나? 어려우면은 조금 쉬운 걸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여기서는 그냥 문제를 풀도록 하고요. 좀 쉬운 예제로 갖고 와볼게요. 얘네들이 추상적인 거에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A를 지금 원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좀 제한합니다. 2, 3, 6으로 제한을 해볼게요. 좀 작았을 때로 보자는 거야. 그럼 너네 이거 부분 집합 몇 개야? 대답했으면 좋겠다. 대답했으면 좋겠다. 부분 집합 몇 개일까요? 3개? 부분 집합 몇 개야? 이거 안 했어? 원소 개수가 n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야? 몇 개야 이거는? 2의 n제곱개.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거? 그럼 한 개 뭐야? 했어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일단 이게 시작이에요. 알겠죠? 이걸 모르면 일단 시작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나온다고 했냐면 경우의 수 때문이라고. 부분 집합 중에서는 원소의 형태를 자 얘를 자 얘가 있다 없다 맞지? 부분 집합 중에서 이 A 원소 A를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그죠? 두 개. 그래서 두 가지. B를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두 가지. C를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두 가지. 그래서 총 개수가 8개.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부분 집합이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합 8개를 일일이 다 나열을 하자면요. 보여주는 게 조금 이해하기 편하니까 보여주면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알겠지? 원소 한 개짜리.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제 좀 써드릴게요. 2, 3, 2, 6, 3, 6. 자, 그 다음에 2, 3, 6. 자, 봐. 이거 아이디어를 좀 잘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볼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물어봐. 이 부분집합이 8개가 나와. 8개야. 8개는 2의 세제곱개야. 원소가 3개니까요.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봐봐. 물어보는 거 이거예요. 이 부분집합 중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눈으로 보이니까 그냥 골라보면 얘 이놈 맞아요? 이놈 맞죠? 그리고 이놈 그리고 이놈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맞죠? 근데 이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항상 모든 부분집합을 나열한 상태에서 보고 고를 수가 없잖아. 맞지? 중요한 건 개수를 바로 도출하고 싶다는 얘기야. 개수를 바로 구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 거야. 봐봐. 처음에는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물어봤지만 처음에는 2를 포함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처음에는 무조건 이 아이디어 2개가 동일해. 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건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야. 알겠지? 처음에는 포함하지 않는 걸 생각해. 그러면 이 원소들을 가지고 부분집합의 원소를 구성할 때 2를 포함하면 안 되니까 2를 없애고 시작해도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2를 없애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나머지 원소들 3, 6 보이죠? 맞아요? 그러면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저 3하고 6으로 부분집합을 구성하면 됩니다. 맞지? 그럼 뭐가 됐어? 공집합 있고요. 3 있고요. 6 있고요. 3, 6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봐봐.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2를 삭제하고 나머지 원소들로 부분집합을 구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2의 제곱개인 거야.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2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제거하고 나머지 것들 2개, 원소 2개죠? 이것들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4개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이게 1차적인 아이디어. 됐어? 쉬워, 어려워? 쉽지? 그럼 네가 생각해봐. 부분집합 중에서 3을 포함하지 않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지웠지? 나머지 것들로 부분집합을 구성하면 되는데 원소가 몇 개야? 나머지 원소가? 6개지. 그럼 몇 개 나와? 얘 6제곱개가 나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먼저 가르친 건 이거야. 포함하지 않는 걸 가르친 거야. 알겠지? 이건 이해되지? 근데 놀랍게도 포함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앞에 생각에서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어떻게 찾냐면 포함이네 이거는 일단은 포함하지 않는 걸 찾아요. 됐어? 찾았지? 그리고 2를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2를 하나씩 넣으면 돼. 됐어? 다시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2를 이번에 삭제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나머지 것들로 부분집합을 구성을 해. 이렇게. 그럼 이제 들고 있던 2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하나씩 투척하면 돼. 2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 공집합이었던 거는 비어있다가 2가 하나 추가가 되고 여기서 2 하나 추가하면 2, 3이 되고 여기서 2 하나 추가하면 2, 6이 되는 거고 여기서 2 하나 추가하면 2, 3, 6이 되는 거고 몇 개 나와요? 똑같죠? 얘랑 완벽하게 일치입니다. 일치 똑같아요. 포함하는 거를 찾는 것도 일단 포함하지 않는 걸 생각한 다음에 2를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지? 차이가 있습니다.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중에서는 무슨 집합이 있을 수 있어요? 공집합이 있을 수 있죠.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중에서는 공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포함의 구조는 공집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답이 한 개 차이가 나요. 그래서 틀려요. 알겠지? 자 그럼 가볼까? 봐봐. 이거 먼저 푼 거야.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몇 개야?
2의 6제곱계지. 그래서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도 2의 6제곱계예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그러고 조건이 또 있네. 7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거지. 아마 정리하자면 이거야. 정리하자면 이게 원소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 조건은 이제 어떻게 반영하면 되냐면 그냥 지워버려. 알겠지? 거기서 7 포함하면 안 되고 10 포함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7하고 10 지워버려.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3은 반드시 포함이지. 3은 반드시 포함이고 포함해야 되는 건 그냥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면 OX 쳐져 있지 않은 나머지 원소들이 보일 거야. 요노 맞아? 몇 개야? 2의 4제곱 K. 됐지? 그럼 봐봐. 2, 6, 9, 12로 부분집합 2의 4제곱 K 만들었죠. 그럼 이 안에는 7하고 10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3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진 3이 없죠. 근데 생각은 뭐라고? 이걸로 부분집합 16개 만든 다음에 3을 하나씩 넣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일단 2의 4제곱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식을 외우지 말고. 알겠지? 특정 원소 포함하는 밑에 있는 공식 같은 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런 걸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특정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K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해를 합니다. 자, 대표 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 대표 4번은 그 문장을 읽을 줄만 알면 돼요. 그런데 그 문장을 보니까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2, 3, 봐봐. 부분집합 x, 부분집합 2, 3, 6, 9, 10 이렇게 해볼게. 봐봐. 이 문장을 읽을 줄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있는 거거든. 얘가 A고 얘가 B야. 너가 구해야 되는 건 읽어야 되는 건 이 X에 관련된 정보야. X는 누구의 일단 부분집합이어야 될까요?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X는 B의 부분집합 중에서 B의 부분집합 중에서 어떤 걸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될까? 2,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겠죠. 맞아요? 2, 3을 A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집합입니다.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몇 개일까요? 여기에 부분집합 중에 2, 3 포함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방금 설명 이해 못했네? 2의 세제곱계 나오죠? 몇 개일까요? 원소 개수 세는 거야. 3개니까 2의 세제곱계 됐지? 정말 쉽죠? 이걸 만족하는 x는 2의 세제곱계.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 빨간색처럼 읽어야 돼. 밑에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